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 일기 제36부 은밀히 직결하는 반정 세력들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갑자사 이후에 연산이 내놓은 해법 바로 요거였죠. 피해 광풍이란 분위기는 지속시키되 희생자는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만 한정을 시킨다 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름의 이제 묘수를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연산이 내놓은 이 해법에 대해서 신하들은 순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들 목까지 자기들이 다 누리게 된 건데 연산이 뭐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시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신하들 입장에서도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뭐가 도사리고 있었냐? 심각한 수준의 민심 위반이었다는 거죠. 이미 사대부들의 마음은 왕에게 돌아선 지 정말 오래고 연산이 이제 계속해서 벌였던 황홀무도한 행각으로 인해서 민심 자체가 일반 백성들의 민심 자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연산에게 충성을 바친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죠. 저렇게 사활을 일으켜가지고 대규모 숙청을 벌였다는 것은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왕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훗날에 대원군이 그랬잖아요. 경복궁 중건하면서 양반들한테 이제 원납전이라고 말이 좋아서 원납전이지 그냥 뜯어낸 거죠. 뜯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반들 묘소에 있는 산림송 그거 막 배워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패법 실시해가지고 세금 부과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서원 철폐하면서 또 양반들 기득권 건드리고 이런 행동하면서 대원군도 양반 사대부들한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조선은 일단 사대부의 나라예요. 지금처럼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민심보다 사실은 뭐가 좀 더 중요하냐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대부들 지지율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대원군도 그 사대부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하다못해 대원군은 그래도 일반 백성들한테 인기는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한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자 대원군이 여기서 이제 결국 강경책을 하나 꺼내들었던 게 뭐였냐면 사대부들이 원하는 걸 하나 해준 거죠. 천주교 탄압, 병인박해가 그렇게 해서 이뤄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원군도 이 사대부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정도인데 근데 지금 연산 때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대부 지지율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지지율도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원군은 뭐 뒤에 사람이긴 하지만 적어도 일반 백성들 지지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던 사람인데 연산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제 집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얼마나 가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폭군을 타도하자라고 일어선다면은 이 반란의 불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반군은 이유가 어찌되었건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연산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부역자로 규정을 하겠죠. 그래서 대대적인 숙청을 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긴 해요. 자기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산의 저런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협조를 해줬던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했던 거긴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도 목숨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조정의 신하들은 혹시라도 누군가가 반정의 깃발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거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조정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 바로 이장곤의 도주였습니다. 도대체 이장곤이 누구냐? 그리고 이장곤은 왜 도주를 했냐? 이장곤은 갑자사화 당시 화를 입은 이국균에게 천거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이장군은 자신을 청구해준 이국균이 화를 입게 되자 그 연자로 끌려오게 돼요. 딱히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국균의 당여로 이제 그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끌려오게 됐던 거죠. 이장군은 국문장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신이 이국균에게 천거를 받은 건 맞지만 자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출세한 게 아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출세를 한 겁니다. 이장군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나는 내 힘으로 과거를 급제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활쏘기 대회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하는 등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출세를 한 것이지 이국균의 천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 덤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국균 때문에 이렇게 출세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연재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장고는 문과 급제자예요. 문신인데도 불구하고 활쏘기 대회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웬만한 무장들 못지않게 활쏘기가 능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장군이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기는 했지만 이 항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장군을 뭐 죽인다까지는 좀 너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 이 장군은 남해 쪽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이 장군이 유배지인 남해를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돼요. 문무에 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이 장군이 탈출을 했다. 왜 탈출을 했겠냐? 물론 이제 이 장군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좋아서 기양이지. 기양 간 사람들 중에서 뭐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기도 그 꼴 나기 전에 그냥 도망치자.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장군이 탈출을 했던 게 누군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반정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냐. 라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신하들은 이것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박원종이 거사를 하게 된 것에는 자신이 연산에게 좀 밉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장군이 유배지를 탈출한 이상 언제 갑자기 반정의 깃발이 올라와도 이상할 리 없는 상황.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연산의 최측근으로서 총애를 받아왔던 자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위기의식이 들었겠죠. 그래서 박원종이 결국에는 이런 위기의식 하에 거사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비슷한 사례가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11.6 사태 당시 김재규도 좀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김재규와 차지철의 그런 갈등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고 막판 충성 경쟁에서 이제 김재규가 밀리게 되면서 아마 좀 이제 자신의 입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도 했겠죠. 그런 것도 이제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박정희 정권 말기가 되면은 당시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요. 코리아 게이트 사건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 중앙정보부장이 있다 보니까 김재규가 정보를 꽤 많이 쥐고 있고 지금 미국이 현재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정권이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엄습해왔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가지고 김재규도 11.6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원종도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그런 이제 문제도 있는데 당시 분위기 자체가 이거 이대로 있다간 자기도 끝장날 확률이 생기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냐. 아마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동지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박원종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으로 누가 있었냐? 전 2조 참판 성희안이 있었어요. 왜 전 2조 참판이냐? 이쯤 되면 이제 끈떨어진 신발 신세가 되는 사람인데 성희안은 학식이 높고 언병이 뛰어난 인물로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근데 연산이 사냥을 나갈 당시에 이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가 일처리 실수가 생겨가지고 결국 좌천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아마 연산한테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연산이 성희안이 쓴 시를 보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야 이것도 시냐 하고 대놓고 그렇게 까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성희안이 연산에게 찍혔다는 게 당장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박원정도 그렇고 성희안도 그렇고 둘 다 연산한테 밑보인 건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밑보인 정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과연 이 체제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냐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성희안은 연산 치하에서는 그다지 희망적인 미래를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때마침 성희안이 또 박원정 집 근처에 살았어요. 서로 이웃하면서 이제 왕래를 하다 보니까 교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뜻이 통해가지고 서로 신합으로 가까워지게 되는데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장군의 탈출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연산 체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던 무장 신윤무가 박원종과 접선을 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같은 무장 라인이니까 특히 박원종이
연산의 총애를 받고 있고 나름 왕실 패밀리에 속해 있으니까 박원종을 이제 무장들의 좌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신윤무는 가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박원종한테. 이 장군이 만약에 거사를 일으킨다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문무에 뛰어난 데다가 신망도 바꾸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확실하게 명분까지 거머쥐고서 거사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거 성공률이 거의 100%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이 장군이 거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현재 연산 치하에 살아남아가지고 여기 협력했던 사람들은 아주 가루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신윤무의 주장에 대해서 박원종도 동의를 해요. 박원종, 성희연 둘 다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둘러서 사람을 더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박원종이 끌어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조판서 유순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반정 3대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윤무가 이를 보좌를 하면서 무장 라인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윤무가 박영문, 홍경주, 장정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관 라인, 무장 라인 양쪽으로 다 이제 섭외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은 반정의 이제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원종, 그리고 문관 라인에서 이제 고위직을 역임했던 성희안과 유순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반정 3대장이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핵심 인사들이 결집함에 따라서 반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게 되는데, 자, 근데 박원종 상당히 여기서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일말의 실패 가능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연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반정 세력이 더 불어나게 되는데, 인조반정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조반정은 특정 세력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라면은 중종반정은 사실상 연산의 최측근 소수 세력을 제한 나머지 다수파들을 다 섭외를 하는 데 성공을 했던, 정말 그 반정 세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폭군의 몰락,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과연 중종 반정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